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그 한마디가 10년간 쌓아온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네,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앞에 선 젊은 남자가 한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이런 싸구려 커피 말고 제대로 된 걸 드시라고요. 그가 내미는 커피잔을 향해 뻗은 내 손이 공중에 멈췄다. 65세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따뜻했던 커피잔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새로 이사 온 젊은 주민에게 정성껏 내린 콜롬비아 원두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다. 10년간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늘 그래왔듯이. 하지만 103동 1505호에 새로 이사 온 이 젊은 남자는 달랐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고급 손목시계를 한 그의 눈빛에는 나를 그저 경비원으로만 보는 차가움이 있었다.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그 말은 단순한 커피 거절이 아니었다.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새벽 5시 정각에 경비실로 출근하는 일상이 어느덧 10년째 이어졌다. 김철수는 이 아파트의 든든한 지킴이로 5동이 모인 중앙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새벽 5시 정각에 경비실로 출근하는 일상이 어느덧 10년째 이어졌다. 김철수는 이 아파트의 든든한 지킴이로 5동이 모인 중앙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바람막이를 벗으며 그는 습관처럼 경비실 거울을 보았다. 65세의 주름진 얼굴이 그를 반겼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어제 야간 근무자가 남긴 업무 일지가 놓여 있었다. 택배 10개, 특이사항 없음. 철수는 정갈하게 일지를 정리하고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비실 앞 작은 화단의 꽃에 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가 직접 심은 펜지와 금잔화는 봄을 맞아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이 작은 화단은 아파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이라고 그는 믿었다. 김경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상민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네, 상민 씨. 좋은 아침입니다. 철수는 미소로 답했다. 어제 새로 이사 온 주민분이 계신데 오늘 인사차 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동으로 오셨나요? 103동 1505호요. 젊은 분이신데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수는 메모장에 103동 1505호를 적어두었다. 새 주민이 오면 그는 항상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10년 동안 수백 명의 주민이 이사를 오고 갔지만 그는 대부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오전 9시, 철수는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다. 싸구려 커피는 아니었다. 그의 소소한 취미는 다양한 원두를 시도해보는 것이었다. 오늘은 콜롬비아산 원두를 갓 내린 참이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경비실을 가득 채웠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고급 손목시계가 반짝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철수를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철수는 반갑게 인사했다. 남자는 잠시 멈추어 서서 철수를 바라보았다. 네. 103동 1505호 맞으시죠? 저는 이 아파트 경비원 김철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남자의 대답은 짧았다. 철수는 그런 반응에 익숙했다. 바쁜 현대인들이 경비원과 대화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항상 친절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방금 내린 콜롬비아 원두입니다. 철수는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친절한 환영 인사였다. 젊은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커피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철수의 손이 허공에 멈추어 있었다. 그 한마디는 커피를 거절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네. 철수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커피 말고 제대로 된 걸 사서 드시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경비실에서 이런 싸구려 커피 마시는 건 보기 좋지 않아요. 젊은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앞으로 택배 같은 거 잘 부탁드려요. 철수는 여전히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따뜻했던 종이컵이 어느새 차가워졌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었다. 철수 씨, 괜찮아요? 마침 지나가던 김영의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녀는 아파트의 오래된 주민으로 철수와도 친분이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방금 그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 맞죠? 뭐라고 했길래 표정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커피를 거절했을 뿐입니다. 김영희는 철수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철수 씨가 내려주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오후 박진혁의 택배가 도착했다. 고급 와인 세트였다. 철수는 규정대로 택배 도착을 기록하고 박진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30분 후 박진혁이 경비실에 나타났다. 택배 있다고 하셨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철수는 와인 세트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박진혁은 택배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유리잖아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장이 구겨져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받았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박진혁의 무례한 태도는 곧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되었다. 경비실을 드나드는 주민들이 철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사람이 문제지 철수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서 말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철수 씨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의 말들이 철수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다. 그는 10년간 이 아파트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택배를 관리하고 방문객을 확인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의 자부심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진혁과의 마찰은 계속되었다. 주차 문제, 택배 문제, 심지어 경비실 앞 화단 관리까지 그는 항상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대로 관리하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철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묵묵히 일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깊은 상처가 자라고 있었다. 학창시절 손녀에게 이야기해줄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기장에 그는 솔직한 감정을 적었다. 오늘도 그 젊은 주민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내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상민도 상황을 알아챘다. 그는 철수를 불러 대화를 나눴다. 많이 힘드시죠? 그 주민분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일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서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박진혁의 태도는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주민들은 박진혁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다른 주민들은 경비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아파트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경비원 존중 대 서비스 요구. 이런 대립은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를 해쳤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주민회의 소집 안내 아파트 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논의. 회의 제안자는 다름 아닌 박진혁이었다. 철수는 공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회의가 자신과 동료들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다. 10년간의 성실한 근무가 이렇게 도전받는 것이 서글펐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교사인 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철수의 유일한 고민 상담자였다. 강 선생님, 요즘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안 좋구먼. 철수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박진혁과의 첫 만남부터 예정된 주민회의까지. 그래.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자네는 자네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 경비원이란 직업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오히려 자네 같은 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거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번 주민회의가 걱정됩니다. 걱정 마. 내가 한번 살펴볼게. 통화를 마치고 철수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주민회의 날, 그는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10년을 했듯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이번 일로 자신이 이 아파트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10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자리, 가꿔온 화단, 정든 주민들과 이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파트 단지 내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경비실에서 있었던 박진혁과 김철수의 일화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이터 벤치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라는 발언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무례함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겐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205동 김명자 할머니가 이웃 주민에게 말했다. 철수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래도 좀 이해해봐요. 요즘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아파트 경비도 좀 더 전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301동 서지연 씨의 의견은 달랐다. 이처럼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오래 살아온 주민들은 대부분 철수의 편이었지만 최근에 이사온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서비스의 질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진혁은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경비실 커피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는 다시 경비실을 찾았다. 김경비님, 제 택배가 오늘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디 있나요? 철수는 택배 보관함에서 박진혁의 소포를 찾아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혁은 소포를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언제 도착했죠? 오전 10일시경입니다. 그런데 왜 문자는 일시에 보낸 거죠? 2시간이나 지연된 알림이라니.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배송량이 많은 날이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경비를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박진혁은 소포를 들고 떠났지만 그의 말은 철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며칠 후 주차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박진혁의 차 옆에 다른 차가 너무 가깝게 주차해 그가 운전석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즉시 경비실로 전화했다. 지금 지하 3층 시구역에 제 차가 있는데 옆차가 너무 바짝 붙어서 탈 수가 없어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철수는 서둘러 현장으로 갔다. 죄송합니다. 차 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비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철수는 차 주인을 찾기 위해 애썼고 결국 해당 차량 주인인 402동 주민이 내려와 차를 옮겼다. 그 주민은 오히려 박진혁에게 사과했지만 박진혁은 아파트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며 그 주민보다는 경비실을 탓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철수는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경비실 앞 화단을 가꾸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 혹시 박진혁이 지나가다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한편 철수를 지지하는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특히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철수의 10년 근무를 높이 평가했다. 철수 씨가 없었으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잘 관리될 수 있었을까요? 505동 이영수 씨는 주민 모임에서 말했다.
주차장 관리부터 택배, 방문객 확인까지. 항상 웃는 얼굴로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404동 박미경 씨는 더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철수에게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 바구니를 전달했다. 우리는 철수 씨를 믿고 응원합니다.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은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지에 철수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아파트가 둘로 나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동료 경비원 김동철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 형님, 그건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박진혁이란 사람이 문제지. 우리가 무슨 하인도 아니고 인간적인 존중은 받아야죠. 그래도 우리 일이 서비스업이긴 하니까. 서비스업이 무슨 노예업입니까? 상호 존중이 기본이죠. 이런 대화가 오갈 무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관리소장 박상민은 입주자 대표 정진우와 만나 상황을 논의했다.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 처우 문제가 아파트 전체의 이슈로 확대되고 있어요. 정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군요. 이 문제를 주민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박진혁 씨가 주민회의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의제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니. 이건 마치 경비원들을 겨냥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한번 박진혁 씨를 만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해야겠네요. 그러나 정진우의 중재 시도는 순조롭지 않았다. 박진혁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저는 단지 아파트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왜 이걸 특정 개인에 대한 혹은 경비원들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진우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갔다.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건 양방향이어야 하죠. 주민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관리비로 고용된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런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주민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철수는 이런 상황에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항상 자부심을 가져왔다. 경비원이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진혁 같은 사람의 태도는 그런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다. 주민회의 하루 전날 밤, 철수는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초여름의 저녁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여기 계셨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 대표였다. 그는 철수의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선생님, 이렇게 오셨네요. 철수는 반가움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 전화 받고 걱정돼서 왔네. 내일 주민회의 있다며?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네. 솔직히 많이 불안합니다. 이 나이에 직장을 잃으면 다른 데 가기도 쉽지 않을 테고. 강 대표는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는 아무 잘못 없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내일 회의에 참석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친구로서 걱정되네. 아무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오늘은 푹 쉬게. 강 대표의 위로에 철수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내일 주민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박진혁도 주민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 아파트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있었다. 경비 시스템 자동화, 택배 관리 시스템 개선, 주차 관리 효율화 등 다양한 제안을 정리했다. 그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시스템만큼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회의 당일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옷이 정각에 출근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경비실 앞 화단에 물을 주고 단지를 순찰하고 택배를 정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10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7시에 시작될 주민회의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지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깊어갈수록 철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저녁 7시 주민회의,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철수는 경비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1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왔을 때의 사진부터 주민들과 함께한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건넨 카드, 어버이날에 받은 작은 선물들, 그리고 매년 봄마다 경비실 앞에 피어나는 화단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일부였다.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지. 철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고 관리소장 박상민이 들어왔다. 김경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철수는 서둘러 사진첩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저녁 주민회의에 대해서인데요. 박상민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솔직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박진혁 씨가 꽤 많은 주민들을 설득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사 온 젊은 층을 중심으로요. 철수의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그렇군요. 경비 시스템 자동화, 무인 택배함 도입 같은 제안들이 오갈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김경비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비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사직해야 할까요? 박상민은 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김경비님을 지지합니다. 다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신다면 회의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당사자로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주민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민이 떠나고 철수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1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오후 4시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시간에 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철수입니다. 철수. 오늘 기분은 어떤가? 솔직히 많이 불안합니다. 박상민 소장님이 와서 주민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구만.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제 입장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전화 너머로 강 대표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내 생각에는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자네의 10년 경험과 헌신을 자네 목소리로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그냥 자네가 이 아파트와 주민들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강 대표의 조언에 철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통화를 마쳤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민회의를 앞두고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철수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했다. 505동 이영수 씨의 집에 모인 10명 남짓한 주민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회의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철수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영수가 말했다. 404동 박미경 씨가 덧붙였다.
맞아요. 특히 철수 씨가 도움을 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 아들이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밤늦게 도와준 일, 홍수 때 지하 주차장을 지키기 위해 밤새 물을 퍼낸 일, 그리고 요즘 젊은 층이 주장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한계도 짚어야 해요. 603동 김준호 씨가 말했다. 기계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요. 이들은 각자 회의에서 발언할 내용을 준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저녁 6시 철수는 교대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했다. 평소라면 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주민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슴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는 자신의 10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약 50석 규모의 공간이 거의 다 찬 모습이었다. 철수가 들어서자 일부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고 미소로 반겼지만 일부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다. 10년간 이 아파트의 안전을 책임져온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그저 한 사람의 방청객일 뿐이었다. 정확히 7시, 입주자 대표 정진우가 회의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민회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아파트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안하신 박진혁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103동 1505 박진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파트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프로젝터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경비 시스템 자동화, 무인 택배함 설치, 주차 관리 앱 도입, 청소 용역 업체 변경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그의 논리는 체계적이었고 준비한 자료도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민 모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기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혁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내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젊은 층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이 컸다. 정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네, 박진혁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동 이영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박진혁 씨의 제안이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현재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가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김철수 경비님은 10년간 우리 아파트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는 철수가 도움을 준 여러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다른 주민들도 연이어 손을 들고 철수와 다른 경비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301동 서지연 씨는 감정적인 부분도 이해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파트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발언에도 상당수 주민들이 동조했다. 토론이 점점 격렬해지는 동안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논쟁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0년간 묵묵히 일해온 그의 노력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가슴 아팠다. 정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김철수 경비님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지명에 철수는 잠시 당황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준비해온 말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10년간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민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부는 공감하는 표정이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혁은 표정이 굳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민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철수는 자신의 말을 마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철수의 발언이 끝난 후 회의장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소곤거림이 이어졌다. 정진우는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김철수님의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202동에 사는 30대 주부 윤소영이 손을 들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박진영님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더 현대적인 시스템이 편리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경비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기계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없잖아요. 김경비님은 항상 제 아이들을 살펴봐 주셨어요. 그녀의 발언에 여러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저는 103동 박태준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오히려 자동화된 시스템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와 생체인식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하면 사각지대 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까요. 박진혁이 다시 일어나 발언권을 얻었다. 제 제안이 경비원분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비원분들도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더 전문적인 보안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일부 주민들이 동조하는 박수를 보냈다. 토론은 점점 더 첨예해졌다. 인간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시스템 사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604동 최영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87세입니다. 제 나이에는 복잡한 기계를 다루기 어려워요. 김철수 씨 같은 분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을 걸어주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말에 많은 노인 주민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301동 서지연이 다시 손을 들었다. 저는 IT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술이 얼마나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말씀도 이해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논쟁이 오가는 동안 철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논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10년간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왔을 뿐인데 이제 그의 존재 가치가 회의실에서 투표의 대상이 된 것이다. 1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지자 정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보겠습니다. 박진영님의 제안대로 시스템 자동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선할 것인지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회의장 내부가 잠시 조용해졌다. 정진우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실례지만 어느 동에 사시는 분인가요? 남성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대답했다. 저는 입주민은 아닙니다만 이 회의에 관심이 있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민회의는 입주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진우의 말에 여러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성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 제가 이 아파트의 건물주입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건물주라뇨? 이 아파트는 각자 분양받은 개인 소유인데요. 한 주민이 의문을 제기했다. 남성은 차분히 설명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 단지 전체 부지의 소유자입니다. 제 이름은 강 대표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철수의 눈이 커졌다. 강 대표, 그의 오랜 친구였다. 그러나 철수는 강 대표가 이 아파트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몰랐다. 회의장 내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라도 있으신가요? 강 대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정진우에게 건넸다. 정진우와 관리소장 박상민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혁은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는 강 대표를 유심히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잠시 후 정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서류가 맞습니다. 강 대표님은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 부지의 소유자이십니다. 강 대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게 참석해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진우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 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강 대표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저는 이 아파트 단지를 20년 전에 개발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직접 운영에 관여했지만 점차 여러분께 자율성을 드리기 위해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제 오랜 친구인 김철수 씨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가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제가 추천했기 때문이죠. 이 말에 박진혁을 포함한 여러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다. 특히 박진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강 대표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시스템 자동화와 현대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사업 분야가 IT와 부동산 개발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아파트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 서로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요. 그는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인간의 따뜻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철수 씨 같은 분들이 10년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은 어떤 고급 장비로도 만들 수 없는 아파트의 자산입니다. 강 대표의 말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박진혁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물론 개선할 점은 항상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누군가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 커피는 제가 매달 철수 씨에게 보내는 콜롬비아 최고급 원두입니다. 제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말에 회의장 내부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박진혁에게 집중되었다. 박진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다. 정진우가 마이크를 다시 받아들고 말했다. 강 대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어 모두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때 박진혁이 손을 들었다. 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김철수 경비님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커피에 대한 발언도 다른 모든 행동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박진혁을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박진혁이 계속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이 제 인생의 첫 독립이었습니다. 성공을 증명하고 싶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회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기술 자동화와 인간적인 서비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 강 대표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가운데 강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제가 이 아파트 단지를 계획했을 때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약 25년 전, 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했다. 그때 만난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좋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물리적인 내구성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계 때문이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의 눈에는 공감의 빛이 어렸다. 철수 씨와 저는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인연으로 그가 이 아파트의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일할 생각이었지만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강 대표는 철수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철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제가 이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유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언젠가 제 노후를 보낼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업은 넘겼지만 이곳만은 놓지 않았죠. 강 대표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었다. 며칠 전 철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10년간 일해온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서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론 기술 발전은 중요합니다. 저 역시 IT 사업을 통해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박진혁이 다시 손을 들었다. 정진우는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강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진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은 모두 무의미한 것인가요? 저는 정말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박진혁 씨의 제안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혁은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505동 이영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렇다면 강 대표님은 앞으로 이 아파트에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소유주로서 말입니다. 강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곳에는 스마트 커뮤니티 빌딩 계획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계획입니다. 기술과 인간미를 결합한 주거공간 모델입니다. 무인 택배함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은 도입하되 경비원들은 단순 경비 업무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매니저로 역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흥미롭게 화면을 주시했다. 강 대표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가꾸는 정원은 단순한 화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가든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실은 단순한 감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잠시 들러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의 아이디어에 여러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나이든 주민들의 눈빛이 밝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소통입니다. 젊은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 주민들의 경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많은 주민들이 그의 비전에 감명받은 듯했다. 심지어 박진혁도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정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강 대표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다. 제 제안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했던 전면적 자동화 대신 경비원분들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직접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철수 경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 특히 커피에 관한 발언, 정말 부끄럽습니다. 철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 이런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강 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좋은 제안입니다, 박진혁 씨. 강 대표가 말했다. 사실 저는 박 씨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경험과 열정이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의장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505동 이영수가 발언을 요청했다. 저는 강 대표님과 박진혁 씨의 의견을 종합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개발 위원회라고 해서 젊은 주민과 오래된 주민, 그리고 경비원 대표로 철수 씨까지 참여하는 거죠. 이 제안에 많은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표했다. 새로운 방향성이 확립되는 순간이었다. 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네요. 두 사람의 화해에 회의장에서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 대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정진우가 다시 회의를 진행했다. 강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커뮤니티 빌딩 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아파트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그 한마디가 10년간 쌓아온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네.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앞에 선 젊은 남자가 한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이런 싸구려 커피 말고 제대로 된 걸 드시라고요. 그가 내미는 커피잔을 향해 뻗은 내 손이 공중에 멈췄다. 65세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따뜻했던 커피잔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새로 이사온 젊은 주민에게 정성껏 내린 콜롬비아 원두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다. 10년간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늘 그래왔듯이. 하지만 103동 1505호에 새로 이사온 이 젊은 남자는 달랐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고급 손목시계를 한 그의 눈빛에는 나를 그저 경비원으로만 보는 차가움이 있었다.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그 말은 단순한 커피 거절이 아니었다.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새벽 5시 정각에 경비실로 출근하는 일상이 어느덧 10년째 이어졌다. 김철수는 이 아파트의 든든한 지킴이로 5동이 모인 중앙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새벽 5시 정각에 경비실로 출근하는 일상이 어느덧 10년째 이어졌다. 김철수는 이 아파트의 든든한 지킴이로 5동이 모인 중앙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바람막이를 벗으며 그는 습관처럼 경비실 거울을 보았다. 65세의 주름진 얼굴이 그를 반겼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어제 야간 근무자가 남긴 업무 일지가 놓여 있었다. 택배 10개, 특이사항 없음. 철수는 정갈하게 일지를 정리하고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비실 앞 작은 화단의 꽃에 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가 직접 심은 펜지와 금잔화는 봄을 맞아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이 작은 화단은 아파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이라고 그는 믿었다. 김경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상민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네, 상민 씨. 좋은 아침입니다. 철수는 미소로 답했다. 어제 새로 이사 온 주민분이 계신데 오늘 인사차 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동으로 오셨나요? 103동 1505호요. 젊은 분이신데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수는 메모장에 103동 1505호를 적어두었다. 새 주민이 오면 그는 항상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10년 동안 수백 명의 주민이 이사를 오고 갔지만 그는 대부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오전 9시, 철수는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다. 싸구려 커피는 아니었다. 그의 소소한 취미는 다양한 원두를 시도해보는 것이었다. 오늘은 콜롬비아산 원두를 갓 내린 참이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경비실을 가득 채웠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고급 손목시계가 반짝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철수를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철수는 반갑게 인사했다. 남자는 잠시 멈추어 서서 철수를 바라보았다. 네. 103동 1505호 맞으시죠? 저는 이 아파트 경비원 김철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남자의 대답은 짧았다. 철수는 그런 반응에 익숙했다. 바쁜 현대인들이 경비원과 대화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항상 친절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방금 내린 콜롬비아 원두입니다. 철수는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친절한 환영 인사였다. 젊은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커피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철수의 손이 허공에 멈추어 있었다. 그 한마디는 커피를 거절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네. 철수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커피 말고 제대로 된 걸 사서 드시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경비실에서 이런 싸구려 커피 마시는 건 보기 좋지 않아요. 젊은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앞으로 택배 같은 거 잘 부탁드려요. 철수는 여전히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따뜻했던 종이컵이 어느새 차가워졌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었다. 철수 씨, 괜찮아요? 마침 지나가던 김영의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녀는 아파트의 오래된 주민으로 철수와도 친분이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방금 그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 맞죠? 뭐라고 했길래 표정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커피를 거절했을 뿐입니다. 김영희는 철수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철수 씨가 내려주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오후 박진혁의 택배가 도착했다. 고급 와인 세트였다. 철수는 규정대로 택배 도착을 기록하고 박진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30분 후 박진혁이 경비실에 나타났다. 택배 있다고 하셨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철수는 와인 세트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박진혁은 택배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유리잖아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장이 구겨져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받았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박진혁의 무례한 태도는 곧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되었다. 경비실을 드나드는 주민들이 철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사람이 문제지 철수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서 말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철수 씨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의 말들이 철수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다. 그는 10년간 이 아파트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택배를 관리하고 방문객을 확인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의 자부심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진혁과의 마찰은 계속되었다. 주차 문제, 택배 문제, 심지어 경비실 앞 화단 관리까지 그는 항상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대로 관리하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철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묵묵히 일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깊은 상처가 자라고 있었다. 학창시절 손녀에게 이야기해줄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기장에 그는 솔직한 감정을 적었다. 오늘도 그 젊은 주민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내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상민도 상황을 알아챘다. 그는 철수를 불러 대화를 나눴다. 많이 힘드시죠? 그 주민분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일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서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박진혁의 태도는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주민들은 박진혁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다른 주민들은 경비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아파트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경비원 존중 대 서비스 요구. 이런 대립은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를 해쳤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주민회의 소집 안내 아파트 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논의. 회의 제안자는 다름 아닌 박진혁이었다. 철수는 공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회의가 자신과 동료들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다. 10년간의 성실한 근무가 이렇게 도전받는 것이 서글펐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교사인 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철수의 유일한 고민 상담자였다. 강 선생님, 요즘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안 좋구먼. 철수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박진혁과의 첫 만남부터 예정된 주민회의까지. 그래.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자네는 자네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 경비원이란 직업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오히려 자네 같은 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거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번 주민회의가 걱정됩니다. 걱정 마. 내가 한번 살펴볼게. 통화를 마치고 철수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주민회의 날, 그는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10년을 했듯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이번 일로 자신이 이 아파트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10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자리, 가꿔온 화단, 정든 주민들과 이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파트 단지 내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경비실에서 있었던 박진혁과 김철수의 일화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이터 벤치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경비실 커피는 사드세요라는 발언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무례함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겐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205동 김명자 할머니가 이웃 주민에게 말했다.
철수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래도 좀 이해해봐요. 요즘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아파트 경비도 좀 더 전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301동 서지연 씨의 의견은 달랐다. 이처럼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오래 살아온 주민들은 대부분 철수의 편이었지만 최근에 이사온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서비스의 질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진혁은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경비실 커피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는 다시 경비실을 찾았다.